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20편째입니다. 인성공식 7개의 기둥으로 형성된 인성공식의 첫 번째 기둥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 중에서 오늘 주제는 선생님 학교는 왜 다니나요?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인생의 생육, 보육기간을 재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육기간이라 하면 수정, 임신, 출산 후 3살까지의 기간을 얘기를 하며, 보육은 독립의 단계, 거울의 단계인 3살 이후부터 7, 8세까지 기간을 말씀드리며, 이 보육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라는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지키느냐? 수성, 동물로 되어가는 것으로부터 지켜서 인성으로 키우는 과정이라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과 말과 정신세계를 그대로 따라보고 배우는 학습기간이 보육입니다. 이 기간이 이 한 인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무런 주저 없이 보육기간 3세부터 7, 8세까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인생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내자는 부모, 교육시키는 보육원의 또는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님, 이분들이 베이스 캠프 설치의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없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진행 과정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진행 과정을 간주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joint attention, 같이 주목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요. 간주간성이란 말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습관을 통해서 한 인간의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버릇, 그 버릇을 기르는 기간이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내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 라고 하는 말들의 배경이 주변 사람들을 이 나이의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간주간성이라고 하면서 일생일대의 제일 중요한 기간이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혹시 많이 쓰시는 단어 중에 노하우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무엇에 대한 노하우를 안다.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 그 노하우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생활 방식, how, 방법을 know, 배운다. 그래서 노하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의 노하우를 안다라는 말은 가장 기초가 되는 행위에 대한 절차를 안다라고 하는 말로서 높은 상위 단위의 지식이나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기초적인 생활 방식을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과정 간주간성의 중요성입니다. 부모나 어른이나 교사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따라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간주한다 그래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야, 나는 네가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할게. 돈을 갚은 것으로 간주할게. 왔다고 간주할게. 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간주라는 단어로 생활 속에 쓰고 있고요. 간성이란 말은 사이간자예요. 사이에서
성 되어가는 꼴이라고 했죠. 어른과 자신 사이에서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것이 되어가는 꼴이구나라고 아이가 간주해버려서 자기 몸에 그대로 익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쉽지 않은 단어죠. 그러나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른, 부모, 교사들이 대응하는 상황별 상태를 한번 보죠. 어른의 식사 범절, 어른이 밥 먹을 때 수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소리를 내는가, 반찬은 어떻게 먹는가, 어른 먼저 수저를 든 뒤에 따라하는가 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식사 범절을 아이가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아이가 또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상도에서 자란 아이는 경상도 지방말을,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서울은 서울 말씨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간주, 간성이에요. 저것이 옳구나라고 아이가 따라하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또는 제자를 기르면서 무심결에 내뱉는 말들이 많아요. 야,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라. 부잣집 애하고 놀아라. 그리고 조금 많이 불편한 애들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전체를 다스리는 이사회 지도층 리더가 되기를 바래. 아이 때부터 이미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이 구분짓는 못된 습관을 부모들이 간주간성의 잘못된 사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아이를 기르는 것은 부모이고 사회이지만 그 중요한 기간에 그 아이한테 그런 생활 속, 행동 속 사고 체계를 넣어주는 것은 부모이자 선생님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간주, 간성을 통해서. 정보 전달, 여러분이 전화 받는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을 주변 사람이나 옆에 전하는 그 행동을 아이가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신호가 울렸는데 네! 여보세요!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부모나 선생님들이 정보 전달의 기본 방식을 한 번도 배운 바가 없고 배웠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습관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핸드폰이건 무엇이건 간에 네! 어디에 박완순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아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정보 전달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달하고 한꺼번에 전해받아라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 그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 무슨 원칙으로? 간주, 간성의 원칙에 의해서.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동시에 전하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그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어른의 부모님의 역할은 1000만 번을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인종을 여러분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해봐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생활 속에서 그런 대상을 아직도 한 번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나 선생님이 어이 이리 와 피해야 돼. 라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동작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이는 딱 인식을 해요.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저것이 맞는가 보다 라고 머릿속에 딱 인식이 돼가지고 그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그래 놓고 그 아이가 사회의 리더가 지도층이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공 출세기를 가길 바래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부모님의 선생님의 역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주 간성의 여러분이 모델이에요. 모델. 솔선수범의 본보기예요.
그래서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끝없이 얘기하는데 무엇에 본보기가 돼야 되는지를 전해준 우리 사회의 교육 체계, 교육 내용 전달 시스템이 없다 말입니다. 생활태도,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이 집에서 틈만 남은 책을 손에 들고 읽는 모습을 보여줘 봐요. 따라하지 말라 그래도 그 아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뭐에 의해서? 간주간성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분, 제자분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버릇의 핵심 단어는 간주간성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이가 판단 없이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하면서 몸에 체화시킨단 말입니다. 요 현상을 간주간성이라 그래요. 요거는 볼간자예요. 볼간자. 간호원, 간호사 얘기하죠. 간병인 할 때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주해가지고 되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어른과 나 사이에서 무엇을 되어가는 꼴을. 그래서 간주간성이라고 하고 조금 우리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인트 어텐션, 나와 부모가 같이 주목을 한단 말입니다. 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와 어른이 함께 주목을 해서 지 몸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본보기가 그 아이의 미래입니다. 장래입니다.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여러분과 함께 설명 중인데요. 임신하여서 출산한 뒤에 3살까지는 남녀가 똑같이 지내다가, 보십시오. 여인의 일생은 자궁의 변화에 따라 7년 주기로 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의 일생이 바뀌어요. 남자의 일생은 임신 7, 8주 후에 남성 호르몬의 분출로 인하여 남성으로 변함으로 해서 8년을 주기로 남자의 일생은 이렇게 바뀐다 했습니다. 바뀌는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칸을 쳐놨는데요. 3살까지를 생육, 7, 8세까지를 보육, 28, 32까지를 교육, 49세, 56세까지를 훈육이라고 했으며 그 이후의 기간은 생활의 지혜를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격대 교육의 기간이다 했다. 임신해서 이제 3살까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모이고 3세부터 7, 8세까지 그 아이가 기르는 것이 버릇, 7세부터 28세까지를 그릇을 기르는 기간이다. 요거는 앞에 나올 내용을 미리 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요 화면을 여러분이 잘 이미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8살까지는 그 아이가 인생 살아가는 그릇을 기르는 나이예요. 저 사람은 그릇이 커, 그릇이 종지기만해, 항아리만해 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그릇이 뭐냐? 인생 살아가는 생각과 행동 체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기르는 나이가 7, 8세부터 28, 32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28부터 49까지는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그릇을 사회에 가지고 나와서 사회 구성인 노릇을 하는 기간이 49세, 56세까지입니다. 그리고 49세, 56세가 지나면 자기가 이 기간 중에 쭉 배웠던 지혜와 지식을 무릇이라는 이름으로 저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라는 것을 글로벌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인성인문학이다. 이름 붙였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무릇이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인생이란 무릇 이런 것이야. 어른이란 무릇 이래야 돼. 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무릇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잘못되는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더 그 길로 갈 수 있게 독려하는 것. 이것이 무릇입니다. 49, 56 이후가 우리 인생의 무릇 기간입니다.
요 내용 역시 인간의 일생 중에 계속 여러분께 설명이 될 것입니다. 4살부터 7, 8세까지 학습 기간으로 무엇을 따라보고 배운다. 7세부터 28, 32세까지가 학문 기간이고 49세, 56세까지가 내가 배운 학문을 실천하는 기간이고 49세, 56세 이후에 그것을 후대에 계승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 앞으로 설명될 것을 한 가지의 도표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7세를 보시면 맨 처음에 학습 기간에 배우는 기초적인 우리 몸의 행동을 노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에는 왜 그렇게 되느냐, know why를 배우고, 노릇 실천 기간에는 그래서 내가 안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know what 기간이고요. 마지막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가서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success, 계승하는 know how to success의 기간입니다. 요 교육, 훈육, 격대교육, why, what, how to success의 과정 내용은 앞으로 계속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표만 머릿속에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인간의 첫 번째 사춘기는 7세, 8세에 옵니다. 두 번째 사춘기가 14살, 16살입니다. 세 번째 사춘기가 28, 32, 네 번째 사춘기가 49, 56.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네 번의 큰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몸의 생각하는 기준과 육체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만 아시고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는 아마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이 전달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 구사 발전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생후 2개월 정도가 되면요, 청각으로 엄마를 구분하기 시작한답니다. 엄마 목소리를 그때 알아듣기 시작하고 5,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짧은 소리, 마마마마, 바바바바, 다다다다 같은 짧은 음절을 아기가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지요. 생후 3, 4세 정도가 되면 이때까지는 듣기만 했어요. 왜? 자기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듣기만 하던 과정에서, 즉 일방적인 청취만 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가 생후 3, 4세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주목할 것은 아이가 말을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이때까지 자기가 계속 들어왔던 말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걸 꺼내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언어라고 하는데 그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물 언어. 그동안 아이가 들었던 이런 단어들이에요. 방, 책상, 아이들이 뭐 사과, 수저, 화장실 이런 얘기들을 주변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아이가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 없는 그 단어를 얘기하면 누구나 다 그것을 하고 인식을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물 언어라 그래요. 사물 언어. 그런데 사물 언어와는 달리 언어에는 또 하나 개념 언어라고 있는데요. 개념 언어는 이제 3, 4세 이후에는 그 아이들이 다 사물 언어를 계속 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이가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질문을 말이 조금 늘어나면 하기 시작해요. 우정, 사랑, 행복, 감사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가 뜻을 모르고 새로운 설명이나 옆에 사람들이 해주는 보충 과정이 있어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어, 이것을 개념 언어라고 합니다. 박완순 인성공부로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인성공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개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 초기에 자세히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백설공주를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우리나라에서는 피부가 하얀 공주로 인식이 되나? 즉 백설이라는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는 눈같이 하얀이란 뜻으로 들어오나 아프리카 아이들한테는 흰눈을 본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백설이라는 단어로 공주를 표현해봐야 그들은 피부가 하얀 공주라고 인식을 못한다. 그들은 하얗다는 개념이 곰팡이이기 때문에 피부가 하얀 공주라고 인식한다. 설명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잘 안 나신다 그러면 박완순 인성TV 앞쪽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끝없이 반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언어 자산입니다. 어휘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사하는 어휘가 곧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이렇게 우정, 사랑, 행복, 감사와 같이 6, 7세 이후에 개념 언어를 아이들이 구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가정교육에 약간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보시죠. 학교에 가는 이유입니다. 7, 8세부터 아이들이 자신만의 생각 체계가 생긴다 했어요. 요거를 이성이라 그랬어요. 이성이란 말은 되어가는 꼴의 줄기라고 했습니다. 줄기리자에 되어가는 꼴. 그래서 아이가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어른 말을 듣지 않고 지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 나이대가 된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미운 7살, 조금 더 심하게 미친 7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자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1사춘기라 그래요. 그런데 요 아이가 자꾸 뭘 물어보는데 어른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아이를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예요, 학교.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에 가는 이유는 우리 어른들은 다 학교에 배우러 가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아이의 잠재력을 죽이는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는 것을 배우러 간다라고 어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학교가 배우러 가는 곳인 줄 알아. 그게 아닌 것을 함께 보십시오. 학생들이 개념 언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자꾸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답을 못하겠어. 그래서 부모가 어려움을 느껴 그 질문에 답이 가능한 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하러 가는 곳이다. 질문하러 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질문하러 가는 곳입니다. 내가 질문한 개념 언어에 대해서 부모가 답하기가 어려우니 답을 안 해주기는 이상하게 좀 불안하고 도리를 못하는 것 같으니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으로 너를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는 곳이 학교예요. 선생님께 물어서 배우는 과정, 그게 학문입니다. 학교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그릇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학교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그릇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오해가 학교는 배우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 아이의 잠재력을 죽여버린다. 부모가 어려움을 느낄 때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는 뭡니까?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질문하러 가는 곳이다. 요 두 단어는 부모님, 선생님들이 꼭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의 질문에 선생님들이 답을 해주는 곳이고 선생님들조차 그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아이와 함께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관, 그것이 학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 선생님, 교수, 이 사회의 지도층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학교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부모,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질문 속에 교육의 함정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물어봐요. 학교 갔다 오는 아이한테. 그럼 학교 갔다 오는 아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만 생각을 하니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올바른 질문법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무엇을 물어보았니? 라는 질문을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아이한테 해야 그 아이의 잠재력이 깨어납니다.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의 의미는 학은 배울 학입니다. 문은 물을 문이에요. 물어서 배운다. 7세까지가 습, 어미새의 날갯짓을 100번을 따라해서 배운다. 학습 기간이라 했다면은 7, 8세부터 28세, 32세까지는 물어서 배우는 문, 배울 학, 학문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의 석학이라는 분들이 또는 지도자, 교육자라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21세기에는 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학교를 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러 가는 곳으로 보니까 배우러 갈 필요가 없지. 왜?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데이터 검색이 다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오묘한 생각과 사고 체계를 모든 컴퓨터가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못한다 말입니다. 학교를 물어보러 가는 곳이다라고 인식을 한다 그러면 학교가 없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져야 돼. 왜? 아이들, 제자들, 학생들의 생각은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누가 답해 줄 거예요. 그 답에 올바른 길이 나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기술로 전환돼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의 학습 방향의 최선봉에는 누가 있냐?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거들랑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다. 물어보러 가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잡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체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학교를 배우러 가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금도 겪고 있어요. 아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삼고 있는 교육 방침이 뭐였습니까? 맹모 삼천이래. 맹모 삼천. 3번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게 아니래. 타이거 맘식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강하게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스파르타 맘식으로 더 지독한 훈련이 필요하대. 그러더니 그 다음은 헬리콥터 맘식으로 아이가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엄마가 헬리콥터로 날라다 줘야 그 아이의 교육, 지능이 발달된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유럽 엄마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북유럽식 교육이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또 유행처럼 흡수고 다닌대.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또 조금 있더니 유태인 마음식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유태인 마음식으로. 자, 한번 보세요. 잠시 후에는 무슨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마음이 또 나왔더만요. 왜 이러냐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는 매년 바뀌어. 매년. 그 아이가 누구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보고 배우고 지혜가 계승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체의 생각과 행동 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의
부모님, 선생님, 교육, 행정가, 그리고 이 사회의 어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잡으셔야 돼요. 바로 잡는 방법이 박완순 인성TV 속에서 차곡차곡 전해질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시죠. 우리 고유의 교육 정서가 있습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쓸고 있는데 한석봉이가 공부하다 말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왔느냐? 예, 공부가 좀 너무 지겹고 어려워서 잠시 쉬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예, 거기 앉거라. 너는 지금까지 배운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쓸겠다. 그래서 한석봉 어머니는 떡을 쓸고 그 아이는 글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불을 딱 킨 뒤에 어머니가 야, 네 글씨를 보려무나. 그리고 어머니가 쓸어놓은 떡을 보라. 어머니의 떡을 보니까 가지런하게 두께가 맞춰져 가지고 이쁘게 쓸려져 있어요. 네 글씨를 보려무나. 어둠 속에서 쓴 글이 삐뚤빼뚤 형편없죠. 무엇을 느끼느냐. 제가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재우지도 않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 글을 맞추고 오너라. 이 상황이 그대로 글로 옮겨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단정지교입니다. 단정지교. 정을 단호히 떼어서 그 아이의 교육이 완성될 때까지 부모가 그 아이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교육 방침. 이것이 우리 고유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이런 옳은 것들은 다 어디에 숨겨져 버리고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맹모삼촌, 타이거맘, 스파르타, 해리콥터, 북유럽, 유태인맘, 다음은 무슨 맘. 내년에 또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우르르 따라가지. 부끄럽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20편의 결론입니다. 7, 8세부터 학교 가는 이유는 선생님께 물어서 학문의 길로 들어서기 위함이다.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다. 물어보러 가는 곳이다. 학습으로 형성된 버릇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왜 그런 버릇이 들어야만 되는가라는 근본 배경을 주위의 어른들, 선생님, 그리고 리더에게 물어서 그 이유를 아이가 납득해서 자신만의 그릇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학교에 가는 이유이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기간의 목적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내리는 주인공이 인성을 갖춘 선생님, 어른,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분들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또 학교에 옴으로써 이러한 자격을 사회가 부여를 했으나 과연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던지는 개념 언어를 활용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사회가 그러한 내용을 생애 주기별로 모든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만 지혜와 지식이 올바로 계승되는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박완순 인성TV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연구하며 전달하겠습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문화는 물론 문명 발전의 원동력은 호기심입니다. 그 호기심이 구체화된 것이 질문입니다. 학교가 질문을 통해 배우는 학문의 전당이라면 박완순 인성TV가 여러분의 호기심에 흙을 북돋아 우물 틔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